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진짜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시장의 비율로 봤을 때 비메모리 시장이 70% 차지를 하고요. 메모리 시장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시장이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하고는 있지만 SK 하이닉스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의 기술이 과거보다 기술 격차를 상당히 많이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솔직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따라잡힐 정도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파운드리의 사업의 점유율은 20% 벽에 막혀 있는데요. 삼성전자 점유율이 좀처럼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에서 18%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1위의 TSMC는 1980년대 중반부터 파운드리라는 사업을 만들고 한 우물만 파오고 있습니다. 업력이 무려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맛집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오래된 맛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도 2000년대부터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0년대 중반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TSMC와 삼성전자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고요. 오래된 맛집과 신생 맛집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매우 대단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때 100나노가 넘는 전통 공정의 매출도 모두 포함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정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은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입니다. 기술력에서 승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7나노 공정에서 EUV 노광 장비를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장만 놓고 봤을 때 TSMC는 60% 정도이고요. 삼성전자는 40%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결코 나쁘지 않은 점유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초미세 공정에서는 양강 체제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있고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만 놓고 보면 결코 정체된 상황도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 점유율 10%와 2020년에 점유율 17%는 점유율 숫자는 같지만 매출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파운드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면 이 파이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 15조 정도였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이 2020년엔 17조 원 안팎까지 커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낮은 수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 수율이 50%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개를 생산하면 5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이익을 못 내고 있고요. 고객사에 물량을 못 대기 때문에 고객사가 다 떠나간다는 루머가 반도체 업계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 수율이 TSMC보다 낮은 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파운드리 한 우물만 판 TSMC와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삼성전자의 수율이 같을 수가 없다며 삼성전자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율이 낮아도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이 됩니다. 정말 삼성전자의 수율이 참혹한 수준으로 낮다면 퀄컴과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가 애초에 떨어져 나갔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퀄컴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에 물량을 맡긴다는 뉴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고객을 잃었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원래 퀄컴과 엔비디아는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물량을 나눠서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들도 전략적으로 삼성전자를 쓸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현재 TSMC의 시장 점유율은 55% 정도인데 TSMC가 시장을 70%에서 80%까지 장악을 한다면 고객사 입장에서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고객사들이 TSMC의 눈치를 보면서 주문을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TSMC의 점유율이 더 올라가면 소위 TSMC 판이 될 수도 있고요. TSMC가 가격을 올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삼성전자에 주문을 나눠서 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TSMC를 견제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 초미세 공정 기술 경쟁을 이어가는 동시에 꾸준히 고객사 수주 실적을 쌓는다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2위 자리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꾸준한 기술 개발을 장기적으로 이어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TSMC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 분야에서 TSMC 점유율을 이겨버린다면 파운드리 세계 1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진짜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